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3학년도 대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길이 각도 조였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살짝 삼각형 그래서 메모해보면 되겠죠. ABC 됐을 때 6에다가 CA 4에다가 BAC 각도 60도 이렇게 처리되는 두 변 길이 끼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3에서 이제 약분하면서 이제 루트 3쯤 남으면 되는 거니까 6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살짝 메모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이 공식이 또 암기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7x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이때 이제 가운데 있는 값들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건 뭐 등차중앙 이론을 좀 잘 적용해 주면 되죠. 7하고 y하고 마이너스 5 이런 부분들도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y 값이 7-5 처리해주는 거니까 y 값은 1입니다. 쭉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저 y 값은 1 이렇게 좀 얻어지는데 이 앞에 이제 x하고 z 이렇게 됐을 때 또 역시 x 더하기 y 이 부분들을 또이 숫자 잘못 썼습니다. z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2y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값의 합은 3배의 y값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 y값이 좀 구해져 있으니까요 정답은 뭐 3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등차중앙 원리를 좀 이용해 가지고 연산을 좀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값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1항하고 3항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들은 뭐 SN 결과가 2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N-1에서 2배의 N-1의 제곱 이런 형태로 빼서 AN을 구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직접 연산해도 되지만 이 부분들이 뭐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2n에 빼게 했으니까 플러스 2n 바뀌면서 4n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해가지고 구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S1도 2고 A1도 2가 돼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식이 좀 다 맞습니다 되고요. A1 더하기 A3을 좀 물어봤는데 이건 뭐 2배 A2입니다라고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이 확실해지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 곱하기 2를 집어넣으니까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는 1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SN에서 AN 구해가는 과정 학습되어 있는지 AN과 SN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라 이런 얘기 되겠고 이 부분들이 n에 대한 2차식 등차수열이라는 것이 좀 확실하게 좀 잘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등비수열에 대해서 2항 7항 조절했을 때 13항 결과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등비수열이 뭐 일정한 수를 좀 곱하기 해가는 거니까 풀이 원리는 뭐 곱하기 나누기 지금 이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숫자 차이니까 뭐 r 세제곱 차이가 나겠죠. 그 2분의 6 이렇게 처리해서 r 세제곱이 3입니다 라고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때 뭐 13항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이제 큰 항수니까 뭐 7항에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항 넘버 차가 6이니까 r 6제곱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6 곱하기 r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9 해서 6, 9, 54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등비수열의 이제 특징을 좀 이용하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값 계산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인데 뭐 시그마 k제곱 계산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6분의 k는 1부터 8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 9, 16에 1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3이 8번 있으니까 8 곱하기 3에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2, 4, 그 다음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계산할 때는 뭐 12가 공통에다가 17 마이너스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3, 4니까 2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6 곱하기 30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180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시그마 k 제곱 계산하는 부분들이죠.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뭐 계산하는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체를 좀 60으로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가요? 10 sin A 이렇게 쳐야 되겠고 60분의 15 sin B 그 다음에 60분의 12 sin C 이렇게 좀 이 숫자 10, 15, 12의 최소 공배수가 60 같아 보이죠? 이렇게 좀 나누기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분의 sin A 그럼 여기는 또 얼마가 되는가? 4분의 sin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럼 5분의가 되겠죠? 5분의 sin C 이런 형태가 되니까 뭐 sin 법칙에 이제 역수 형태로 좀 써져 있으니까요. A 값, B 값, C 값의 B 자체가 6대 4대 5 이렇게 처리되겠죠. 6K, 4K, 5K입니다. 라고 해서 변길이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뭐 코사인 A를 구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2배의 KK가 곱하면 K제곱은 이제 전부 다 소거되니까 4 곱하기 5입니다. 라고 좀 곧바로 처리해 가도 되겠습니다. 16, 25 빼기 3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죠? 마이너스 20에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5가 또 하나 좀 2, 4, 5, 5 한 번 또 약분되겠죠. 그럼 이제 8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식 부분들이 이렇게 전체를 좀 나누게 해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사인 법칙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이런 학습한 내용이 있어야 전체를 또 이제 최소 공배수는 60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B 형태로 좀 해서 변길이 B 형태를 이용해서 그 다음 과정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본 공식에 해당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부분들은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두 수열 A, B,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값을 계산하십시오. 추진 정보 곱도 있고 차도 있는데 이건 뭐 시그마 규칙을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을 좀 전개해주면요. 16, 그 다음에 이렇게 빼기 했을 때 4 이렇게 공통이니까 4배의 AK 빼기 BK 이런 부분을 보여야 됩니다. 더하기 처리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K, BK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주어진 이런 부분 AK 마이너스 BK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의 주어진 정보로 연결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16이 10번 했으니까 160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4배에다가 50을 곱하니까 200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0을 빼기 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에서 뺐으니까 정답 10입니다 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이제 식하고 주어진 부분들 나의 주어진 부분하고 서로 이제 연계성이 조금 보이면 풀이가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평상시에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시그마 규칙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은 연습해둬야 되겠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 AN이 있습니다. 조항, 사항, 1항부터 6항까지 합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떤 연산하는 걸까요? 뭐 1항하고 사항을 이렇게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는 A의 1 플러스 R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8입니다. 3입니다 라고 좀 주어진 건데요. 요거는 뭐 2항하고 5항하고 3항하고 6항하고 이렇게 좀 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요게 이제 여기다 이제 R을 한 번 더 곱하기 해놓으니까 여기 이제 1항하고 4항의 합입니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 R 제곱을 곱하면 이제 또 1항하고 4항의 합입니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3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형태로 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죠. 이렇게 이제 21입니다라고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하고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1보다 큰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R값 2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여기다 또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에 9A는 이꼴 3을 주니까 A1은 또 3번을 이렇게 좀 얻어지면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이제 5항을 물어봤습니다. 5항은 AR 4제곱 처리된 거니까 뭐 3분의 1에다가 2의 4제곱을 쓰니까 3분의 16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더하게 해주면 정답 19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뭐 1항, 4항 합하고 1항부터 6항까지 합. 요게 이제 뭐 항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연계성을 이제 조금 생각하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 이제 모든 걸 뭐 수식으로 처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식의 특징을 좀 살펴가는 그런 연습하는 부분들 조금 신경 써 가지고 학습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각형이 있습니다. 변 길이들이 쭉 나와 있고요. 각도도 좀 주어져 있습니다. 사각형 좀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변 길이 하나가 좀 부족하죠. 그럴 때 이제 AC 길이 해서 AC 제곱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 4 빼기 2배의 4 곱하기 2 있겠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되는데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나 소거해주면 되겠죠. 20에서 8을 빼니까 12 이렇게 처리해서 AC 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AC 길이가요, 이제 AD 길이를 x라고 처리해주면 x제곱 36 빼기 2배의 x 곱하기 6,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30도 뭐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x 값을 또 열심히 또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해서 주어질 거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24가 x도 써야죠.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4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8 루트 8 곱하기 3 이런 개념인데 루트 3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잘 처리해주면 1에다가 2 루트 3, 4 루트 3에서 만들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이 좀 얻어지겠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사각형 넓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6 곱하기 x가 이제 뭐 4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인 30도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했고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2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이 소거돼서 그럼 또 6 루트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죠? 그래서 전체 계산 결과는 8 루트 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 변 길이 자체가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2 루트 3에서 루트 12 매우 작은 변 길이가 되면 이게 사인 30도하고 이제 매치업이 안 되는 거니까 4 루트 3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좀 처리해 가게 되면 이게 또 뭐 점검을 좀 다시 한번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변 길이 b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BC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 뭐 삼각형을 쓱 그려서 A, B, C 해서 변 길이 b인데 그냥 b 형태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루트 5, 루트 2에서 좀 써보게 되겠을 때 외접원의 BC 길이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각도 A를 좀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A 값을 구해가는데 이때는 뭐 B를 그대로 이용해서 연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배에 3에다가 루트 2 곱하기 해주면 9 더하기 2 빼기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위에가 분자가 6이니까 약분 이렇게 처리되니까 루트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코사인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접원하고 관련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사인 A분의 BC 길이 이렇게 되면 이제 2R입니다 라고 처리됐으니까 BC 길이는 2R R 부분들이 지금 외접원 반지름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10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값, 코사인 값이 나왔으니까요. 루트 2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0 루트 2 해서 계산해 가는 과정. 문제에서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코사인 법칙을 좀 쓰겠고 그다음에 외접원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사인 법칙을 쓰겠다. 어찌 생각하면 이제 공식하고 딱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눈에 보이게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N까지 합 주어져 있습니다.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네요. 등차 수열인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런 형태가 되니까 n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이렇게 돼서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는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1 이퀄 A1 이렇게 되니까 초항을 좀 따로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놔야 되겠고 AN 자체는 2분의 D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2배 해주면 이제 공차가 되는 거니까 2N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이구 그냥 2N인데요.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원래 수열 자체가 2, 4, 6, 8, 10, 12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건데 이 초항이 규칙에 어긋나서 이게 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아니고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이제 홀수 번째 항들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 A에 2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공차가 이제 2배 되는 거니까 4K
초항 2를 맞춰서 k-1 해주면 되겠죠. k는 2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되어 있는 거고 a1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또 따로 처리해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수열을 뭐 10항까지 합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k는 1부터 10항까지 그냥 우리는 뭐 4k-3 4k-2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안 될까요? 대신 이제 이거 이제 2로 계산되는데 마이너스 3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따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4 곱하기 2분의 10, 11 빼기 20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2가 되는 거니까 뭐 220에서 25를 좀 빼는 그런 얘기니까 결과는 뭐 19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특징, 초항인제 규칙에서 어긋난다라는 부분들이 거기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좀 신경 쓰게 만드는 거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 공비가 주어진 등비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 되죠. 8분의 1 되겠고 4에 n-1 제곱 처리해서 식을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열들을 뭐 쭉 다 곱하기 한다. 근데 fn이라고 하는데 f10이니까 뭐 10개 곱하기 하는 거잖아요. f10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항부터 해서 곱하기 해서 10항까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그럼 뭐 8분의 1이 10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에 곱하기 하면 지수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1 되면 0부터 1, 2, 3, 4에서 그러면 이제 9까지 합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그러면은 3제곱이니까 30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2에 2배 해주고 1부터 9까지 합 이렇게 되면 45에 90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2에 90에서 빼는 거니까 60이라는 형태로 해서 2에 60제곱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로그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제 60만 좀 답을 가려고 깔끔 처리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 등비수열을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이렇게 뭐 초항들 열심히 곱하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에 합의된다는 이런 사실들만 간단하게 좀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좀 식에 대응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등차 수열 주어져 있고요. 1항부터 5항까지 14항부터 18항까지 합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뭐 1항부터 18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라 이런 얘기인데 1항, 2항에서부터 뭐 5항까지 좀 합을 구해간 부분들 근데 뭐 등차 수열의 합인데 전체 합을 구하려면 이제 이런 거 좀 거꾸로 좀 이렇게 써가는 게 매력적인 거죠. 17항 이렇게 주면 A14항 이렇게 짝을 맞춰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짝이 돼가는 건데 항 넘버의 합이 또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등차 중앙 이론이 좀 적용돼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항이 5개 했으니까 5배에 1항하고 18항 부분의 합 이 부분들이 95다 이런 얘기니까 1항하고 18항의 합이 5, 1은 5, 9, 45, 19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정보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1항부터 18항까지 시그마 K는 1을부터 18항까지 AK 처리가 되는데요. 등차 수열을 합하면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되겠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제 9 곱하기 19입니다라고 해서 9, 9, 81에 9, 1은 9, 171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등차 수열의 합의 우리가 지금 합 원리죠. 이렇게 이제 초항하고 마랑 이렇게 합하는 이런 원리. 뭐 요게 좀 등차 중앙 이론하고도 좀 약간 좀 연결돼 있고 그런 특징이 좀 담겨 있는 문제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 이런 부분 좀 살펴가면서 그에 맞는 연산한 부분들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에서 변길이 2개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살짝 메모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A, B, C 됐을 때 뭐 A, B 그리고 근데 A가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A라고 쓰지 말고 그냥 3으로 곱해서 쓰면 되죠. 3, B 값은 5 주어져 있고 C는 그냥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하면 되겠죠. 뭐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하라가 뭐 기억이니까 코사인 값을 뭐 구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A는 2 곱하기 5 곱하기 C 그 다음에는 25 C 제곱 빼기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10C분의 16 플러스 C 제곱으로 처리되는데 주어진 부분들 뭐 나누기를 직접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좀 문자부터 보게 되면 10분의 C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건 약분하면 50분의 8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맞습니다라고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거는 뭐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계산한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0C분의 C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이게 좀 약분해서 그러면 이제 C제곱 플러스 16은 이퀄 8C 처리되면 이 양식은 완전 제곱식이죠. C-4의 제곱은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C 값이 4입니다. C 값이 4가 된다는 얘기는 변 길이가 3, 4,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있고 피타고라스 딱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직각삼각형 맞습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A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코사인 값을 좀 생각을 해주면 코사인 값 했을 때 이 각도가 커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값은 점점 어떻게 되죠? 작아지는 거죠. 전체 값은. 그러니까 주어진 식, 맨 처음 이거 볼까요? 이렇게 코사인 A 값이 10분의 C 더하기 50분의 8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최소가 되는 건 산술기하 평균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2배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뭐 C가 좀 사라지니까 50분의 8 이렇게 돼서 최소값 좀 이렇게 얻어져 갈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약분해 주면 되는가요? 약분하게 되면 이게 25분의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죠? 루트 이렇게 그럼 이제 5분의 4 이렇게 풀려가는 거니까 아이고 직각일 텐데요. 방금 전에 니은에 풀었던 이때가 이제 A각이 좀 최대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C값이 뭐 4가 돼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좀 맞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 니은이 맞는 그런 이론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그렇게 살펴봐도 되겠고 이 주어진 부분에서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10분의 C하고 50분의 8하고 결과가 같습니다라고 처리되게 되면 약분하고 C 제곱은 있고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C 값은 4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역시 똑같은 형태의 이론이니까 어쨌든 문제에서는 A각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는 코사인 값이 작아진다라는 이런 개념들 이런 것 좀 살짝 좀 가미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내접원, 외접원 C1, C2라고 좀 하겠습니다. 코사인 값 주어져 있을 때 내접원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 길이들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코사인 값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뭐 코사인 를 이용해서 B 시기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 코사인 A 값 요게 좀 이제 5분의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참고로 뭐 사인 A 값은 그러면 이제 5분의 루트 24, 2루트 6 이런 거 좀 미리 구해놓고 일단 뭐 BC 길이를 좀 열심히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BC 제곱 해주면 25, 36 빼기 2배에 5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소거해 가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25에다가 11을 빼니까 24가 돼서 4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C 길이가 7입니다라는 것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 사인 A 분의 7은 이퀄 2R 이렇게 처리해서 외접은 반지는 뭐 곧바로 구하면 되겠죠. 2 곱하기 5분의 2 루트 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7 이렇게 처리되니까 4 루트 6분의 35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이야기가 좀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면 되죠. 넓이는 2분의 1 5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값이 얼마가 됐나요? 5분의 루트 24 2 루트 6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 부분들이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2분의 그럼 R에 5 더하기 6 더하기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약분 되고 5 약분되면 여기 12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여기는 그러면은 11에 18 R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R 값은 약분하면은 3분의 2 루트 6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결과를 더하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이고. 그럼 24분의 35 루트 6 처리해주면 되겠고 24로 만들어야 되는가요? 그러면 3, 8이 24니까 8, 2, 8, 16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4분의 그럼 얼마인가요 이게? 40에 51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3으로 또 약분되는가요? 3, 8이 24가 되겠고 3일은 3, 3, 7이 2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열심히 계산했는데 이때 이제 P 더하기 Q를 좀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에 해당하는 숫자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P 더하기 Q를 하게 되면은 그럼 얼마죠? 25가 되는가요? 17하고 8 이렇게 더했으니까 그렇다면 체킹 2하고 5를 좀 이렇게 체킹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주어진 문제 일단 뭐 코사인 값 주어지면 뭐 사인 값 구해가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 길이를 구해서 자연스럽게 변 길이의
사인값 주어져 있으니까 외접원 반지름,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 반지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제 삼각형 넓이 부분들이 이제 내접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일한 식이란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공식에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이용한 공식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내접원 반지름 구해가는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학습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탄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5항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P값을 구해서 열심히 곱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립수에 해당하는 것을 또 찾아가는 그런 문제. 일단은 뭐 첫째 항이 6 주어져 있으니까요. A1은 6 써가면 되겠죠. A1은 6 이렇게 처리 되겠고 6이라면 양수가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A2 이렇게 열심히 구하게 되면 A2는 6을 좀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A3 해서 그 다음 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또 음수니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P 이렇게 처리해서 3항을 좀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군요. 3항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양인지 음인지를 좀 모르니까 사항 구해가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A 값이 4보다 좀 큰 항이 되게 되면 어때요? 4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제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면 위쪽으로 계산돼야 되는 거니까 2에서 주어진 값을 빼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가 되면서 6-P에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계속해서 또 문제가 되는데요. 뭐 주어진 식이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우리가 5항을 구해야 되죠. 5항이 0이 되는데 주어진 부분들이 이 값이 또 양수라면 또 어떻게 되죠? 양수라면 A 값은 6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양수가 작거나 같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 식 다시 또 2에서 또 이 부분을 또 빼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P-4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니까 P 값은 4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범위에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값이 A 값이 그럼 또 6보다 또 큰 항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또 음수가 되게 되면 더하기를 또 하게 되면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이런 일은 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A 값이 4보다 그러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4보다 작은 숫자가 되면 이제 음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음수가 되면 주어진 식에다가 또 P를 더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P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 값이 이번에 양수가 되려면 P 값이 2보다 크면 되겠죠. P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양수가 되겠고 분문주 빼기 2-P 빼니까 6-2P 처리되는데 이게 좀 0이 되게 되면 P 값은 그러면 3입니다 라고 처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4보다는 작고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P 값이 또 2보다도 또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또 음수가 되게 되면 이곳에다가 음수가 될 때는 또 P를 또 하나 더 더하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P 이렇게 돼서 이게 또 0이 된다면 P 값은 3분의 4에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P 값이 이렇게 좀 3개가 나오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모든 P 값을 좀 구워서 곱을 하달라 이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3이 약분되면서 계산 결과는 16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하고 6 이렇게 1번, 4번을 좀 체킹해 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문제의 규칙에 맞아서 맞춰가지고 차곡차곡 연산만 좀 진행하면 되니까 뭐 중간에 좀 범위나는 부분들 헷갈리더라도 뭐 큰 줄기에서 뭐 4줄기만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꼼꼼하게 연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범위 나누는 부분들 조금 그래도 신경 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내부에 채워진 정삼각형의 세변 중점을 이겨가지고 정삼각형을 또 가운데로 쑥 빼버리고 이제 만들고 이런 것도 도형 A1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A1에서 또 똑같이 연결해가지고 빼고 남을 부분 A2 과정 반복해가지고 AN을 한다 됐죠? 알겠습니다. 이런 도형의 넓이를 SN 이렇게 처리됐는데 그럼 뭐 가장 먼저 넓이가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의 1제곱이니까 뭐 4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S1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넓이에서 가운데 부분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4분의 1을 소거해서 4분의 3이 남는 거죠. 4분의 루트 3에 4분의 3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 S1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거는 그 넓이에 또 다시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SN이라는 부분들은 4분의 루트 3에다가 4분의 3에 n제곱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그럼 이제 주어진 부분들을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라면 4분의 루트 3에 4분의
3의 n제곱, 4분의 3의 n제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뭐 1000 곱하기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에 4분의 3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그거는 같다 이렇게 좀 소거하고 또 소거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약분까지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뭐 약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n-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1000분의 1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역수해서 뭐 곱하기를 좀 해주면 되겠죠. 1000 이렇게 좀 쓰가면 되겠고 그거랑 같다. 이건 3분의 4에 n-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뭐 로그를 취하면 되죠. n-1 해주면 로그 4는 로그 2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0.3 로그 3은 0.48 이렇게 되는 거니까 0.6 빼기 0.4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것이 크거나 같다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0.12 그럼 100분의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n-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럼 약분해주면 4가 되겠고 그러면은 n-1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또 약분하면 또 25가 되죠. 그럼 25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n값은 26보다 큽니다. 같습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제 뭐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26이었나요? 26 해서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일반항 이렇게 만들어가는 절차 부분에서 이 규칙성만 잘 이해해주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최종 이식 부분에서 이제 풀어갈 때 로그를 취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 과정만 조금만 좀 신경 써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도형 나오겠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어떤 특징인지 그런 특징을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하려면 맨 처음에 정의된 초항 부분 살펴봐야 되고 지금은 m이라고 했는데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절차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하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정의된 초항이 뭐 n이 1일 때니까 주어진 식에 뭐 n에 1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항 보게 되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1 집어넣게 되면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부분이죠. 계산하는 거니까 뭐 그냥 2분의 1 간단하게 쓰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주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 쭉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해서 이제 n 플러스 1을 좀 보여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변에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 번째 항 이렇게 잘 되니까 2m 플러스 1 되겠고 여기는 2m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더하게 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에 해당하는 부분 요 안쪽에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이 나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다 똑같이 더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처리해주냐면 두 개 곱하게 됐을 때 이제 부분부수를 생각하면 되니까요. 우변에서 좌변을 빼면 1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2m 플러스 1분의 1 빼기 2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이제 좀 재미난 사실인데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들하고 앞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연산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2m 플러스 2분의 2가 되고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래서 이제 요 항이 좀 사라지는 거죠. 요 항이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요걸 연산해주면 여기가 2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 다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열심히 구해갔는데요. A 값은 우리가 이제 2분의 1 열심히 구했고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식인가요? 이거에 이제 2를 좀 대입해달라.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 대입해주면은 다 5에다가 6 이렇게 되는가요? 뭐 됐죠? 그러면 5 곱하기 6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에다가 또 3을 좀 대입해달라 그러면 3을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6에다 8인가요? 8 이렇게 열심히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이게 좀 4가 되겠고 30, 5, 6, 30에다가 4를 곱하는가요? 그러면 이제 120이 나오는 거예요. 120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체킹해 달라니까 120 이렇게 세 개를 좀 체킹해 가면 되겠죠. 세 개 체킹해 주면 되는 내용 됐습니까? 뭐 나중에 좀 답은 구해가면 되겠고요. 일단 뭐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해 갈 때 정의된 초항, m일 때 성립한다 가정, 그 다음 번째 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항 형태에서 그 다음 번째에 해당하는 요 일반항의 다음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들 열심히 m으로 문자를 바꿔서 대입한다 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이 이제 부분 분수를 좀 고쳐가서 앞에 있는 m 플러스
1분의 1이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2분의 1이랑 여기 좀 연산돼서 2n 플러스 1, 2분의 1이 이렇게 연산된다는 사실들 이런 걸 조금만 기억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들을 좀 생각해서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산이 돼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SN이 존재하도록 다음 조건은 만족하는 존재하도록 A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인대로 써달라. 이건 답 쓰는 요령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은 50보다 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 숫자를 무작정 크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죠? 양수 부분들 공차가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합이니까 합이 50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합도 같은 항이 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항이 0인 요소가 있으면 되죠. 0 이런 요소가 있으면 그 앞에 이제 4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가면 또 그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까지 합이랑 여기까지 합이 결과가 또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죠. 0을 좀 더하기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합이 50을 좀 넘어가면 모든 합이 5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8에다가 그러면 12 그다음에는 12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24에다가 그다음에 또 4를 또 해주면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현재까지 계산 결과가 20에 40이죠. 그 다음에 항이 더 있게 되면 여기 좀 합이 좀 사실 넘어가니 50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초항이 16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쭉 합에다가 이제 0 또 더하게 해주면은 합도 똑같은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초항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현재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 2하고 일반항이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데 6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 6까지 합에다가 좀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좀 상쇄돼서 0이 되는 수가 있게 되면 지금 6까지 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 2개 더 추가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가 4를 해서 10, 그 다음에 또 4해서 14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현재까지 여기까지 근데 계속 합해가는 거니까 최대는 여기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합이 20에 30 처리가 되겠고 32가 되겠고 여기다가 16을 더해주면 어이구 여기다가 4를 더해서 18이 되겠군요. 18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이제 50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안 되는 거니까 초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4, 그다음에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항이 2는 안 됩니다. 2 더하면 그다음 0에서 같은 하나 안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 됐습니까? 초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렇게 7가지들을 쭉 써줬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20에서 40 처리가 되겠고 50에 20이니까 60에 70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70입니다. 그 70을 이렇게 좀 체킹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런 항들이 생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일반항에 이제 0이 생기는 부분들, 그렇지 않은 부분들. 됐습니까? 대신 이제 합해서 0돼야 되는 게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해서 이런 항들을 좀 생각해 가는 것이 문제 풀이에 맞는 아이디어니까요. 이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셨습니까? 수식에 의해서 하는 풀이 이런 거 좀 오히려 더 난해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대한 식의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접근해가는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수열 AN은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초항 가르쳐줬고요. 시판까지 가르쳐줬죠. 알겠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양쪽 걸 더하면 가운데 걸 2배. 아이고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좀 가르쳐 준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10판까지 합을 좀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분의 항수 처리되겠고 6 플러스 9D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120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분하면 12에다가 6 플러스 9D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4 처리해주면 되겠죠. 9D는 그러면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공차가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일반항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항은 자연스럽게 2n 처리하면 되겠고 초항 자체가 좀 3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1 집어넣었을 때 3 맞추시키는 문제 1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반항을 자연스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주어진 부분들 열심히 집어넣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분의 1 해서 이제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이게 부분분수 형태로 좀 고쳐서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차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서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최곡제곱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대입을 좀 잘하면 되겠죠. 1을 좀 대입해 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다음에 이제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겠고 마지막에 15를 대입하면 33분의 1을 해서 빼기 해서 가면 되겠죠. 정해진 이제 규칙에 좀 사라져 가는 거니까 3분의 1 빼기 33분의 1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3에 그러면 11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분의 1 처리해서 그럼 이제 33분의 10에다가 약분해서 5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33분의 5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열심히 집어넣어 가지고 부분수 풀어가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흔하게 좀 많이 보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복습한다라고 생각해보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마지막 문제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요.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도 변길이 주어진 삼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 P 잡아가지고요. 연장선 Q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15도, 어이구 15도 30도로 지금 잘라졌다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또 60도 주어져 있고 45도 주어져 있고 도형에 뭐 변길이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AC 길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변길이 12 표시해주면 되겠고 45도 주어져 있다는 얘기 여기 15도니까 C 각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삼각형 BCP에서 우리가 좀 사인 법칙을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좀 135도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 사인 135도에 1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사인 30도에 BP 길이 이렇게 해서 BP 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먼저 BP 길이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2분의 루트 2 처리가 되겠고 12 곱하기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약분해서 6 루트 2입니다라고 해서 BP 길이를 쭉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좀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 ABP 이쪽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60도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쪽 A 각도가 이제 30도 되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리게 되면 BP 길이가 6루트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길이가 중간에 이제 중점 M이라고 해서 처리해주게 되면 BM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해간다면 6루트에다가 코사인 30도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루트 3에 그러면 이제 3 루트 6 처리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AB 길이는 또 구하게 되면 이제 6 루트 6입니다라고 해서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AC 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AC 길이 제곱하게 되면 6루트 6 제곱해주면 되겠고 12제곱도 처리해주면 되겠고 2배에 6루트 6 그 다음에 12 곱하기 해주고 코사인 또 45도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36에다가 6을 곱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66은 36에다가 18에 216에다가 14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 약분하고 이제 루트 2 좀 곱하기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와우, 이게 지금 72에다가 14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0에다가 6이 되는 건가요? 5에다가 6이 되죠? 360이 되는 건가요? 144 루트 3에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해서 계산했는데 나중에 A, B 값을 구해달라. 그럼 뭐 A 값은 뭐 360이 되겠고 B 값은 소문자죠. 소문자 B 값은 마이너스 14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도형의 특징 부분들 먼저 이제 이렇게 삼각형에서 변길이를 통해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길이를 구했고 연관성에서 AC 길이를 또 구하고 그죠? AC 길이를 구하고 드디어 이제 두 변길이의 끼인각 이렇게 됐으니까 또 다시 이제 코사인 법칙 이렇게 처리해서 변길이를 구해가는 절차를 좀 이제 밟아가야만 또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아이고 도형과 관련된 부분들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 좋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갖춰져 있으니까요. 연습 좀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좀 까탈스러운데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복습을 통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몇몇 좋은 문제들이 보이는데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